안녕하세요. 워치 도슨트입니다. 손목 위에 무게를 거의 남기지 않는 시계가 있습니다. 단 64.9g, 종이 10장보다 조금 더 묵직한 정도. 그러나 이 가벼운 한 점의 빨간 시계는 226km를 달려 결승선을 넘어간 사람의 시간을 기록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오늘은 단순한 스포츠 워치가 아니라 인내라는 단어를 손목 위로 옮겨놓은 한 모델의 이야기를 풀어보겠습니다. 브라이틀링은 1884년 스위스 생티미에에서 레옹 브라이틀링의 손에 시작됩니다. 처음부터 이 브랜드는 일반적인 시계 제작자가 아니라 시간을 정확히 측정하는 도구의 제작자로 자리 잡았습니다. 스톱워치, 크로노그래프, 계기판용 시계, 손목 위 장식보다 손목 위 도구로 출발한 가문이었죠.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짚고 가야 할 두 해가 있습니다. 1915년 그리고 1934년. 1915년 레옹의 아들 가스통 브라이틀링은 크로노그래프의 푸셔를 크라운으로부터 분리해 케이스 측면에 독립시킵니다. 그 전까지 크로노그래프는 크라운 하나로 시작과 정지, 리셋을 모두 처리했습니다. 가스통은 시작과 정지, 그리고 리셋까지 담당하는 단 하나의 푸셔를 크라운 위쪽에 새겼습니다. 시간을 측정하는 행위가 시간을 보는 행위로부터 분리된 첫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1934년 가스통의 아들 윌리 브라이틀링은 두 번째 푸셔, 리셋 푸셔를 4시 방향에 추가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현대 크로노그래프의 표준인 2시 스타트 스톱, 4시 리셋의 투 푸셔 구조의 형태가 이때 완성됩니다. 이후 브라이틀링은 항공시대의 파일럿들과 함께 성장합니다. 1952년 내비타이머, 회전 슬라이드 룰 베젤, 그리고 우주로 나아간 코스모 노트까지 하늘을 측정하는 도구로서의 정체성이 굳어졌죠. 21세기 IWC의 수장이었던 조지 컨이 브라이틀링의 CEO로 부임하며 브라이틀링은 다시 한번 정체성을 확장합니다. 하늘에서 땅으로 그리고 물로, 사이클, 트라이애슬론, 서핑. 인간이 자신의 한계를 시험하는 모든 무대로 브랜드의 영토를 넓힙니다. 그 흐름의 한 정점에 놓인 것이 오늘 다룰 인듀어런스 프로 아이언맨 에디션입니다. 이 시계를 이야기하기 전에 시계가 새기고 있는 이 단어인 아이언맨에 대해 먼저 짚고 가야 합니다. 이 시계에 새겨진 아이언맨은 마블의 캐릭터가 아니라 인간의 인내와 한계를 시험하는 철인 3종 풀코스 대회의 명칭입니다. 1977년 하와이 호놀룰루의 한 시상식장에서 미 해군 장교 존 콜린스와 그의 아내 주디 콜린스는 동료들과 한 가지 논쟁을 벌입니다. 수영 선수, 자전거 선수, 마라톤 선수, 이 셋 중 누가 가장 강한 운동 선수인가? 답이 나오지 않자 존 콜린스는 농담처럼 한 문장을 꺼냅니다. 세 종목을 한 번에 다 해보자.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을 우리는 아이언맨이라 부르자. 그리고 1978년 2월 18일 하와이 오아후 섬에서 15명의 사내가 바다로 뛰어듭니다. 와이키키 러프워터 수영 3.8km, 오아후 일주 사이클 180km, 그리고 호놀룰루 마라톤 42.2km, 도합 226km. 12명이 결승선을 넘었고 농담은 그날 신화가 되었습니다. 이후 대회는 빅 아일랜드의 코나로 무대를 옮기며 매년 10월 전세계 트라이애슬릿의 메카가 됩니다. 인간이 자기 두 발과 두 팔만으로 단 하루에 226km를 건너는 이 단순하고도 잔혹한 거리가 반세기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한국에도 그 대회가 열립니다. 매년 9월 말 전남 구례에서 열리는 아이언맨 구례, 지리산을 배경으로 수영 3.8km, 사이클 180km, 마라톤 42.2km. 통산 철인 3종에서는 이 거리를
킹코스, 아이언맨 풀코스라고 부르는데요. 코나의 그 거리, 1978년의 그 거리가 우리나라의 산자락에서 똑같이 펼쳐집니다. 존 콜린스가 남긴 또 한 문장이 있습니다. Brag for the rest of your life. 남은 평생 자랑하라. 아이언맨이라는 단어는 그래서 단순한 종목명이 아닙니다. 한 사람이 자기 한계와 정직하게 마주한 단 하루의 기록, 그 자체를 의미하는 이름입니다. (2021년) 브라이틀링은 세계 최대 트라이애슬론 협회 아이언맨의 공식 럭셔리 워치 파트너로 선정됩니다. 그리고 그 첫 결실로 인듀어런스 프로 아이언맨 에디션 2종이 발표됩니다. 글로벌 부티크에서 만날 수 있는 레드 다이얼 버전, 그리고 국내에는 공식 수입되지 않았지만 풀코스 완주자에게만 허락되는 블랙 골드 피니셔 버전. 오늘 손목 위에 올려둔 것은 그중 첫 번째 레퍼런스 X82310-9A1K1S1 레드 다이얼 버전입니다. 이 시계의 심장에는 칼리버 82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온도 보상 슈퍼 쿼츠, 일반 쿼츠보다 약 10배 정확한 연차 약 플러스 마이너스 10초 수준의 정밀도를 지닌 무브먼트입니다. 손목 위 체온의 변화에도 흔들리지 않도록 설계되었고 스위스 공식 크로노미터 기관 COSC 인증까지 획득했습니다. 10분의 1초 단위 크로노그래프, 30분 적상계, 약 4년에 이르는 배터리 수명. 특히 이 시계의 가장 중요한 디자인 결정은 다이얼 외곽의 펄소미터 스케일입니다. 흔한 타키미터 대신 1970년대 브라이틀링 스프린트로부터 이어온 의사들의 도구인 심박수 측정 눈금이 부활한 것이죠. 운동 중 현재 심박의 흐름을 읽으며 내가 더 밀어붙여야 하는지 혹은 잠시 페이스를 조절해야 하는지를 직관적으로 판단하게 해주는 눈금이기도 합니다. 이 시계를 처음 손에 쥐었을 때의 첫인상은 단 하나의 단어로 압축됩니다. 비현실적인 가벼움. 43mm 케이스, 12.5mm 두께. 결코 작은 시계가 아닙니다. 그러나 헤드 단독 35.5g, 스트랩까지 포함해도 65g이 채 되지 않습니다. 비결은 케이스 소재인 브라이트 라이트. 브라이틀링이 독자 개발한 카본계 폴리아미드 컴포지트로 티타늄보다 3.3배, 스테인레스 스틸보다 5.8배 가볍습니다. 그러나 두 금속보다 단단합니다. 손가락 끝으로 케이스 측면을 톡톡 두드려 보면 금속이 아닌 그 무엇의 깊고 단단한 소리가 납니다. 표면의 미세한 텍스처는 빛을 흡수하듯 부드럽게 흩어내고 체온에 가까운 따뜻한 촉감은 금속 시계에서는 결코 만날 수 없는 감각입니다. 레드 그라데이션 다이얼은 중심에서 가장자리로 갈수록 검게 잠겨듭니다. 6시 방향 스몰 세컨드 안에는 아이언맨의 M. 시그니처가 붉게 박혀있고 시침과 분침은 슈퍼 루미노바로 마감되어 어둠 속에서도 또렷이 살아납니다. 베젤은 양방향 회전식 NESW의 방위각이 새겨져 있어 솔라 컴퍼스로도 활용됩니다. 스트랩은 다이얼과 같은 결의 레드 러버. 표면에는 브라이틀링 대신 아이언맨이 인쇄되어 있습니다. 이 작은 글자 하나가 이 시계의 정체성을 대신합니다. 손목에 일상으로 올려보면 그 가벼움은 가민 포로너 시리즈에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입니다. 일반 시계의 외피를 두르고 있지만 안에는 펄소미터와 크로노그래프가 살아있어 운동 중에도 일상에서도 자연스럽게 손목 위에 머뭅니다. 아이언맨 한정 러버 스트랩은 땀과 염분 그리고 부식에 강하고 100m 방수가 보장되니 수영 또한 거리낄 것이 없습니다. 저는 오랜 시간 철인 3종의 매니아였습니다. 새벽에 오픈워터, 안장 위의 바람, 그리고 아스팔트 위에 달리기. 셋이 하나로 이어질 때만 느낄 수 있는 어떤 쾌감이 있습니다. 몇 년 전 저는 아이언맨 9의 풀코스를 완주했습니다.
결승선을 통과하고 며칠이 지난 어느 밤, 아이언맨 공식 홈페이지를 천천히 둘러보다 한 배너 위에 시선이 멈췄습니다. 협회의 공식 럭셔리 워치 파트너인 브라이틀링, 그리고 인듀어런스 프로 아이언맨 에디션. 국내 매장에서도 한정 수량으로 판매되고 있다는 소식을 보고 저는 완주를 기념할 단 하나의 물건으로 이 시계를 선택했습니다. 이 시계가 더욱 특별한 이유는 세 차례 아이언맨 월드 챔피언이자 올림픽 트라이애슬론 금메달리스트인 얀 프로데노가 직접 브라이틀링과 함께 설계에 참여했다는 점입니다. 선수의 손목에서 시작된 시계가 선수의 손목으로 돌아가는 순환, 철인 3종 킹코스를 완주하신 분들, 그리고 가민이나 순토만을 손목에 올리던 철인 동료들인 철우들에게 새로운 격의 시간을 권하고 싶은 한 점입니다. 이 시계를 어디서 만났는지에 대해서도 반드시 함께 기록해두고 싶은 한 페이지가 있습니다. 저는 한남동 브라이틀링 타운하우스에서 이 시계를 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은 시계 한 점을 사고 파는 매장이 아니라 그 자체로 한 편의 작품이었습니다. 2022년 2월 브라이틀링은 서울 한남동에 매장 하나를 열었습니다. 이 매장은 단순한 한국 지점이 아닙니다. 750평방미터 규모의 2개 층, 전세계 브라이틀링 매장 가운데 가장 큰 규모의 플래그십. 도쿄도 뉴욕도 취리히도 아닌 서울 한남에 브랜드 최대 부티크가 자리 잡았다는 사실은 이 브랜드가 한국이라는 시장을 어떻게 바라보는지를 말없이 증언합니다. 한국 시계 커뮤니티에서는 브라이틀링을 사랑하는 매니아들을 친근하게 브랄당이라 부르곤 하는데, 한남 타운하우스는 그 애정을 가장 밀도 높게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조지 컨 CEO는 이 공간을 두고 한 지붕 아래의 완전한 브라이틀링 경험이라 표현했습니다. 인더스트리얼 로프트의 결을 따라 빈티지와 모던이 교차하고 공간 곳곳은 에어, 씨, 랜드, 하늘과 바다의 땅이라는 브랜드의 새 우주를 따라 분할됩니다. 1층에는 180제곱미터 규모의 부티크가 있고 그 옆으로는 카페와 테라스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부티크 한쪽에는 워크스루 헤리티지 익스피리언스를 인터랙티브 디스플레이로 보여주는 브라이틀링의 역사를 걷듯 따라가는 미니 뮤지엄이 자리합니다. 1884년부터 이어진 푸셔의 발명, 항공시대의 도구들, 우주로 나아간 시계들. 시계를 사기 전에 시계의 시간을 먼저 걸어볼 수 있는 공간이죠. 2층은 브라이틀링 키친입니다. 브라이틀링이 전 세계에서 처음으로 선보인 레스토랑 컨셉으로 김영규 셰프와의 협업으로 운영됩니다. 좌석은 하늘, 바다, 땅, 세 테마의 존으로 나뉘어 있어 어떤 자리에 앉느냐에 따라 시계의 세 우주 중 하나에 머무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시계 한 점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러나 박스 안에 들어있던 것은 시계만이 아니었습니다. 아이언맨 콜라보 브라이틀링 협업 모자, 그리고 브랜드가 트라이애슬론 스쿼드의 일원으로 맞이해주시며 건넨 또 한 점의 모자, 2층 브라이틀링 키친의 식사권, 추가 스트랩 한 줄까지. 이 브랜드가 만들어내는 경험은 시계 박스 안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시계는 결국 시간을 보내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한남 타운하우스는 그 시계가 어떤 시간을 머금어야 하는지를 공간 자체로 보여주는 곳이었습니다. 크로노그래프는 본래 시간을 기록하는 도구입니다. 그리고 모든 기록은 한 사람이 자신의 한계와 마주한 흔적입니다. 64.9g의 손목 위 무게에 깃든 100여 년의 푸셔 헤리티지, 50년 전 의사시계의 펄소미터, 226km를 자기 두 발로 건너본 사람만이 진정 이해할 수 있는 인내의 시간, 그리고 그 시계가 처음 손목에 닿은 한남의 그 공간. 이 열정의 시계 한 점에 그 모든 시간이 응축되어 있습니다. 브라이틀링 인듀어런스 프로 44 아이언맨 에디션. 인내라는 단어가 손목 위에 새겨질 때 어떤 모양이 되는지 이 시계는 남자답고 멋지게 보여줍니다.
오늘의 전시 투어를 마칩니다. 워치 도슨트와 함께 다음 시계 갤러리로 이동해 볼까요?